예, 투자라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매일 뉴스 봐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뭐 기술적 분석, 뭐 일봉, 분봉도 봐야 됩니다만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긴 시각의 생각들과 투자의 지평과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섹터를 콕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방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이한결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장 많은 분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부터 해서 네. 방산주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첫 번째 질문 어쨌든 대외 환경, 대체로 우호적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대외 환경을 좀 점검을 해주실래요? 네.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이제 글로벌리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을 봤을 때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기회는 계속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게 이제 뭐 지역별로 구분하면 이제 세 가지 지역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유럽 방산주들의 주가 랠리를 좀 주도했었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참여도도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업체들은 지금 폴란드와 루마니아 각각 이제 현지 거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현지 거점을 통해서 유럽 역내 조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관련해서 유럽 지역에서의 이제 국내 업체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중동이 이제 워낙 역사적으로 분쟁이 좀 잦았던 지역이었고. 예. 그 중동 내에서도 지금 국내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전차, 자주포, 네. 전투기, 방공망 이런 운영 시스템 뭐 이런 거 K 예.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관심이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향으로 이런 엔진이랑 파워팩의 국산화가 이뤄지는 예. 시점에서 중동향 수출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중동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지역에서도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를 좀 중심으로 이제 군비 증강을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군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자극받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주변 국가들이 덩달아 이제 군사비를 좀 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런 국내 업체들의 진출에 대한 이런 필요성은 더 넓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는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좀 접근하기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만의 이제 도메스틱한 방산이 아니라 K 방산의 확산성을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 들어서 오늘 기준으로 97% 상승률이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139%,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장 막 열리는 거잖아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밸류를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예. 우선은 이제 수주 잔고나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24년 말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10% 이상 이제 네. 23년 대비 오른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이제 업체별로 좀 모멘텀은 좀 각자 다르지만 올해 기대되는 수주 풀이나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갔을 때 유럽이나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가될 만한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가 확대되는 추세가 향후 1, 2년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수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면서 실적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실적 성장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부담은 좀 적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겪긴 했지만 특히 유럽이 이 재무장 이슈로 유럽의 방산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좀 여전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방산도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방산은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익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익의 배수 비율, PER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수주 베이스로 볼 때는 조선이나 이런 게 봤을 땐 사실은 PBR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방사는 우리 대체적으로 기업들은 한 포워드로 하면 한 20배 됩니까? 근데 글로벌리 보면 뭐 30, 40배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있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가고 했던 PER 비교 혹은 뭐 PBR 밸류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럼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 20% 이상 좀 남아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국내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보면 뭐 20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20배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이제 글로벌 평균은 이제 30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 성장 속도와 수주 잔고가 확대되는 흐름은 계속 좀 유효하기 예.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도 밸류에이션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주를 받아놓은 것이 결국은 중도에 해약되지 않는 이상, 그죠?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주 잔고를 체크하게 되면 미래 매출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방산과 관련된 이제 주변 환경, 밸류에 관한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업별로 이슈나 관심사에서 기업별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대장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역대급의 유중, 네, 주식시장에서도 역대급의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라면서 아쉬움도 있고, 그죠? 네. 네. 또 기대도 있고, 어쨌든 유중의 과정들은 또한 한 달여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그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각이나 좀 전략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이제 유증 설명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이런 지금 글로벌 방산의 이런 트렌드나 흐름이 결국 현지 거점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유럽과 중동과 뭐 아시아 태평양 진출이나 이런 부분 확대를 하고자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투자가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거에 있습니다. 공감하죠. 그래서,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가 근건인데. 그런 부분은 좀 공감하는데 네. 이제 다만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 유상증자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주가 변동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해외 쪽 네. 확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유증의 부담감이 네.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를 수 있는 요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설명회에서도 좀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의 이런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이라든지 네. 현지 거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구체화되면서 투자가 좀 진행된다면 주가는 좀 다시 한번 또 우상향 흐름을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유중 공시 이후에 이한결 애널리스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스팟 자료는 네. 작성하긴 했는데 아직 네. 목표가까지는 수정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애널리스트들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야 뭐 기자 생활하고 앉아 있으니까 할 말 어느 정도 하는데요.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부족한 거죠. 그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엄청난 유증을 하는데 회사 돈도 있는데 다른 어떤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지배구조도 그렇고 어쨌든 그 얘기하면 하기 길어져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 기대된다. 이 방사하는 기업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 갈 때 못 갔다가 그죠. 예. 최근에 다시 주목을 좀 받았어요.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무기 체계가 이게 뭐
어떤 지상 전투가 아니라 사실 항공기여서 조금 고민도 됩니다. 어떤 게 좀 이슈인가요?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헬기 쪽의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제 수출 가이던스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헬기요? 네. 기존에 이제 카이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이제 T-50, FA-50 이제 네. 훈련기 겸 전투기를 넘어서서 헬기 쪽도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아랍 쪽 권역에서 이제 KF-11 수출에 대한 이런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KF-11 초도 양산 수주를 받아서 올해부터 이제 이런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 이 KF-11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KF-11과 이제 무인 전투기 체계, 그다음에 위성 체계를 결합한 유무인 전투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카이의 목표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세대 전투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KF-11의 수출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FA-50 외에도 헬기와 KF-11이 추가 이제 수출 품목으로 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일단 방산주 얘기 먼저 쭉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도 미사일이나 이런 쪽, 이제 특별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중동 모멘텀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중에서 더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LIG 넥스원은 성장성이나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네,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에서 네. 최근에 LSAM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 네. 또 천궁2를 수출했던 만큼 이 예.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연계를 하는 부분도 이제 방공망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LSAM의 수출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 미국 쪽 비공 사업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도무기 사업들도 이제 글로벌 이제 전역에서의 관심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비닉 사업이라고 해서 이 수주 잔고에 이제 공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수주 잔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올라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상 렉스원 같은 경우는 향후 매출 5년치 이상은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UAE와 이 사우디 쪽의 수출이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더 비중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넥스원도 지금 국내 방산 이런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넥선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말고 전 정권 때 미국이 그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고 한국항공우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혹은 필적해서 갈 수 있는 대장주가 현대 로템이잖아요. 그죠? 네. 예. 로템은 어떤가요? 수주나 혹은 향후 전망들은? 로템도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올해 같은 경우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 K2 2차 계약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올해는 좀 체결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K2 2차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보면, 폴란드? 네, 폴란드랑 이제 K2 2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지금 디펜스 쪽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4.5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도상에 따르면 2차 계약 규모는 이제 8조에서 9조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이 체결되면 우선 이제 방산 쪽 수주 잔고가 2배 이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루마니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수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두 사업만 가지고도 이제 최소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작년 대비 올해 K2 전차의 인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올해 예상되는 수주까지 확보되면 26년 이후로도 중장기 실적
이제 중장기 실적 성장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유럽 지역에서의 이 폴란드 쪽 현지 거점을 통한 이 침투 확대나 중동 쪽 마케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내년 이제 내년 이후에 이 파이프라인을 감안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산주를 이제 기업별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야라고 궁금하시죠? 그때 최선호주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살짝 제가 드는 그 기우가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제 결국 K방산이니까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현지 거점들을 인수하거나 설립하고 그러면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당연히 이제 투자나 네. 이런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되는 예. 게 있는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네. 구체적인 그런 자본 조달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네. 뭐 이런 파트너사들의 투자 비중이 조금 더 높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충분히 기투자가 들어간 네.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이제 업체들마다의 사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담감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예.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그룹주 앞서 하나그룹주는 에어로스페이스만 얘기했는데 방산 쪽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고 마침 이한결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조선도 커버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선 하나 오션, 하나 엔진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기대감도 있고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여타 하나그룹주의 방산 쪽에 대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해서 지금 방산 같은 경우 해외 거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현지 조선소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소식이 업데이트될 가능성 이제 추가적인 소식을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산업 내에서 부품 체계나 이런 이제 전장 체계 종합 업체이다 보니 국내 무기 체계들의 수출이 늘어나면 이제 같이 좀 이제 부품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모멘텀이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시스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주도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방산주 쭉 얘기했는데 방산주 가운데서 우리 이한결 애널리스트의 선호주는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선호주는 현대로템 좀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과 수주의 모멘텀이 좀 가장 풍부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런 유럽 재무장 관련해서 이제 유럽 방산주의 리레이팅 부분이 이제 로템에도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런 경쟁 업체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로템 좀 가장 선호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많은 기업들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의 이한결 애널리스트의 방산주 탑픽은 현대로템이고요.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시 예고하겠습니다. 자동차 미국이 현대차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관세 리스크를 돌파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동차주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 이 시간에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와 함께 방산주 얘기, 깊은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